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우리 아이들이.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머님들 준비해 주실 것도 많으시고, 또 그동안 또 고등학교를 위해서 준비를 이제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그 준비가 제대로 된 건지, 이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그게 효과성을 보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화학원이나 물리원,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과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시를 볼 때. 아니면 직업탐구를 통해서 수능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학을, 통합과학을 학교용으로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뭐가 됐든지 간에 이 통합과학 부분을 1학년 때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 게, 이 통합과학이 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꼼꼼하게 하면 성적이 금방금방 오르고 그 학교 그 내신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1등급으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은 어머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학교 과학처럼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하나의 책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요, 중학교 때처럼요, 별로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웬만큼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되게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것처럼 개념 좀 읽고 좀 문제집 좀 풀고 하고 좀 알겠으면은 시험을 봐도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패턴으로 공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한 3-4권, 4-5권 이렇게 풀고서 시험을 보면은 거기에 출제되는 문제들로 그대로 출제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그런 식으로 정도만 이루어져도 등급이 좀 잘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구석구석에서 내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문제에서 기억, 니은은 알겠는데 디귿이 애매해서 디귿을 잘못 골라서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내십니다. 그 이유가 4%를 이렇게 이제 발라내야 되는데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한 3-4명? 뭐 이 정도밖에 1등급의 인원수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친구들을 그 변별을 해내야 되는 선생님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인근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처럼 물리원, 화학원, 뭐 실제로 원 과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 문제들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시험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서 아이들의 4%를 이렇게 잘 변별해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꼼꼼한 공부를 요구하고 있고, 그 공부를 실제로 잘 해내야지만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교에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재작년 선생님하고 작년 선생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1학년 올라가서 선생님이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정규직 선생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를 1년 단위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구도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이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랑 수업을 하는 장면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자료들, 학교에서 배운 그런 어떤 필기 내용들을 얼마나 제가 잘 분석해서 씹어서 애들한테 먹여주느냐가 점수를 내는 아주 주요한 어떤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기출이나 이전에 배부됐었던 자료 같은 건 제가 다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3년에 새로운 선생님으로 오실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합과학 파트별 특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학교 과학이 좀 차이가 있는 게, 굉장히 개념을 꼼꼼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학생들이고 그냥 공부를 슬렁슬렁 해도 중학교 때 성적이 좀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알겠다, 문제집 좀 잘 풀린다 이런다 싶으면은 공부를 이제 거기서 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요. 여기 계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3등급을 목표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생각으로 여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1등급을 받고 수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대학에 좀 연착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이제 시키셨을 텐데요. 이 단속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등을 하는 아이는 언제든지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3등급 아이가 1등급으로 언제든 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제가 굉장히 특이하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섬세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얼마나 잘 해왔느냐를 변별한다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그 1등 하는 친구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등한시하고 약간이라도 그게 실수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 금방 3등급으로 떨어지는 이제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하게 아주 조심조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지난 2년 동안 계속 가르쳐 오면서 친구들의 성향과 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부를 봤을 때 어떤 포인트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개념 강의는 누구나 다 하죠. 학교에서도 물론 듣고 있고요. 요거는 너무 기본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그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요, 그 문제로 적용되는 과정이 그냥 개념을 가지고 그냥 문제로 나타나지가 않고 그걸 자료로 변환해가지고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가게 되는데, 친구들이 개념은 잘 알고 있는데 자료를, 그 개념을 담고 있는 자료를 주게 되면은 그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프로 주거나 그림으로 주거나 학교에서 보여준 그림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그게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냐? 그 모든 자료를 담고 있는 응용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서 그 문제들의 경험치를 높여줘야 되고 회독수를 높여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공부시켰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특별한 암기 방법 없죠. 암기 방법은요, 그냥 통암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것만 외우고 요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교과서를 그냥 줄줄줄 깨고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그래서 심지어 그림 밑에 나와 있는 설명조차도 외워야 되는 그런 암기의 과제들이 지금 학생들이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하는 암기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시키고 훈련을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았는가? 어느 학원이든 체크하고 피드백하죠. 주간 테스트 보고 어머님들께 알려드리고. 근데 이제 저만의 방법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개념 강의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만든 책이에요. 제가 이제 강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교재가 의미가 있는 게요. 보통 이제 시중에 깔려 있는 완자나 오투 같은 그런 교재를 많이 보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로 팔려나가는 교재고, 그 출판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출판사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다 거기다 꾸겨 넣기 때문에 우리 단소고 친구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커스로 해서 그거를 딱 해줘야지 아이들이 그걸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엉뚱한 거를 파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고요. 이러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점수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여태까지 가르쳤던 그 프린트, 학교 프린트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책에다가 녹여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본업이 통합과학 강사가 아니고 화학 강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합과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단소고 때문이에요. 대치 맥갈 그 요청으로 인해서 통합과학 수업을 단소고만을 위해서 통합과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책이 단소고 친구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이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단소고 수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의 선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공부를 좀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인근에 있는 뭐 단대부고 애들이랑 아니면 뭐 다른 중대부고라든가 뭐 다른 요 주변에 있는 일반고 애들이 하는 속에서 통합과학을 같이 묻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자기한테 필요 없는 내용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그 내용까지 할 필요가 없고 자기네들은 코딩도 해야 되고 대회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공부를
낭비하면서 그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네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줄 테니까 그걸 준비해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구분해주고, 자기가 나중에 뭐 화학이나 뭐 물리로 만약에 그 수능을 정시를 보게 돼서 그거는 나중 문제니까 뭐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뭐 물리원에서도 되고 화학원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딱 학교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딱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기초로 해서 만든 교재예요, 이 교재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학교에서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졸 수도 있죠, 그죠? 수업을 좀 못 들을 수도 있죠.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선생님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약간 그 선생님, 새로 오신 선생님이 추가로 넣는 내용들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이제 수업을 할 때 친구들한테 자료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것도 했어? 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그거를 기민하게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학교 시험 대비 시작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암기 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요, 아예 그냥 다 털었어요. 그냥 교과서며 그냥 교재며 다 털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뻥뻥뻥뻥 뚫어놨어요. 심지어 그림에다가도 구멍 다 뚫어놨죠. 이거를 제가 한 5번 정도 시켜가지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거를 통과를 못하면 제가 과제 숙제를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이제 개념 수업 듣고 이게 나가거든요.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 채울 때 저랑 같이 채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 채워주고 책에 어디 있다고도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싹 거둔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시간을 물론 주겠죠.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제를 안 줘요. 근데 문제풀이 과제를 못 받으면 집에 못 가요. 그걸 받아야지 숙제를 가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통과를 못하면은 문제풀이 과제를 못 받게 되고, 그럼 집에 못 가게 되는 거죠. 외울 때까지 그냥 학원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통암기 과제를 한 번만 돌리면 안 돼요. 시험 때까지 한 5번을 돌리는데, 애들이 한 3-4번 넘어가면은 굉장히 잘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암기를 꼼꼼하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제인데 50개씩 들어가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뒤에. 답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을 못 믿고 답을 베낄까봐 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를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풀어왔느냐가 시험에서 어떻게 점수를 받느냐로 반영이 되는 걸 제가 많이 확인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전형 모의고사도 보는데, 그 점수들이 사실상 학교 시험에서 그 연관성이,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얘가 제일 높아요. 얘를 평소 때 숙제를 어떻게 해갔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전형 모의고사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시험 임박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직보하고 이럴 때 실전형 모의고사를 제가 풀리는데 그걸 못 볼 수도 있는데, 평소에 이거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학교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50개를 주면요,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은 한 2-3개 정도밖에 안 틀려요. 왜냐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을 10개씩 집어넣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면 여기 뭔가 글씨가 막 빼곡하게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50개의 내용을, 그거를 50개의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아까 그 암기한 거 있죠. 요 통암기한 거. 그 통암기한 거를 그대로 여기서 다시, 이 암기는 그냥 암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다시, 문제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로 제시하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 요거를 못 푸니까 요거를 안 하면은 안 주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50개를 다 풀리고 학원 오면 이제 제가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는데, 제가 채점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채점하겠죠. 애들이 봐가지고 요거 답 안 썼네? 그러면서 답 쓰고 동그라미 이렇게 치거든요. 저 그런 거 없으면 이제 다 틀리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채점을 하고 질의응답하고 고치는 것까지 해야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이 주간 테스트는 이제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주간 테스트로 10문제를 뽑아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암기하고 문제가 제대로 됐으면 얘가 100점이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저하고 질의응답까지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점을 못 맞으면 또 재시험을 봅니다. 자, 어머님들께 이제 제가 이거 시험 본 내용을 매주 피드백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이제 저랑 이제 통화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전화를 하실 때, 아니 왜 이렇게 주간 테스트 평균이 높아요? 그러시거든요. 이거 문제 너무 쉬운 걸로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거든요.
평균이 높아요가 아니라 100점을 못 맞으면 이상한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평균이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100점을 못 맞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실력 테스트를 위해서 주간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완성도 있게 공부가 완성이 됐느냐를 보는 시험인데, 그게 하나, 두 개 틀리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그거 습관적으로 하나, 두 개씩 틀리면서 100점을 못 맞거든요. 그 틀리는 그 습관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이 주간 테스트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요, 제가 매주, 그러니까 첫 주 개강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안 빼놓고 봐요, 이거를. 그래서 어머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문자가 안 왔다? 그러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숙제를 안 해왔거나, 숙제를 해왔는데 숙제가 너무 성의 없이 돼 있어서 주간 테스트를 도저히 볼 수가 없거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문자가 안 가는 거지, 테스트를 안 받기 때문에 문자가 안 간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문자를 보시고, 이 점수가 좀, 70점? 막 이렇게 받았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아까 저 주간 테스트 본다고 했는데, 요 주간 테스트에서 요 1번 잠깐 보실래요? 여기 1번 요 문제 보이시죠? 얘를 틀리면 얘랑 똑같이 생긴 요 세 문제를 풀고 가게 됩니다. 뭔지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뭔지 보이시죠? 뭔가 비슷한. 얘를 틀리면 얘 세 문제를 풀고 가고요. 얘를 틀리면 얘랑 똑같이 생긴 또 세 문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간 테스트의 문제당에는 다 이렇게 제시험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시험 보고 가야 돼? 그러면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그래요? 없어요. 틀리면 그냥 틀린 문제에 대한 제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제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 엉망이거나 아니면은 테스트 점수가 한 70점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3개를 풀고 가야 되면 거의 9개죠. 그럼 본인 시험 하나를 다시 보는 거나 똑같은 숫자를 보게 되니까 이제 픽업을 늦게 오셔야죠. 그래서 아, 늦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 혼내시면 안 됩니다. 혼내시면, 특히 남학생이라서요. 저는 여자고, 그러니까 여자 선생이고 학생들은 남학생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비주얼을 보니까 엄마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잔소리도 좀 하고 까딱까딱거리 생겼거든요. 저랑 사이가 나빠지면 애들 공부는 이제 긁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하던 그 모습을 학원에서도 애들은 보고 싶지 않거든요. 학원에 오면은 뭔가 자기가 잘하고 싶고 좀 뭔가 좀 배워간다, 약간 그런 느낌 받고 싶은데 와가지고 왜 숙제 안 했니?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엄마한테 문자로 이르기까지 하면 얼마나 꼴배기 시켰어요, 저가.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는 학원에서 아이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문자고요. 혹여 점수가 나쁘더라도 제가 이거 시키잖아요. 그냥 해서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피드백 다 받고 구멍이 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혼내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깔끔하게. 자, 피드백 이렇게 해서 드려요. 제가 처음에 이제 어머니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고, 남학생들은 어머니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제가 여기 단소고 말고도 세화고, 북일고, 보인고 이런 학교들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 남학교지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잘 하고 있나요?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저랑 전화했다는 사실을 아이가 모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매주 어머님들께서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시험 본 거, 이거 우리 이제 친구 이름을 제가 지웠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대로 오늘 수업 뭐 했고, 과제는 뭐고, 테스트 뭐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자마자 바로 느낌 오시게 보내드려요. 제가 완전히 메일로 막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메일로. 아무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처음 다 봤을 때 딱 느낌 오시게 요만큼만 딱 보내드리고요. 한 3주 정도 수업하고 개개인별로 전화를 좀 드릴게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뭘 못했었었는데 이젠 뭘 잘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파악을 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저랑 끈끈한 우정이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초딩같이 생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100점 받은 친구한테 제가 이걸 찍어서 줘요. 이거를. 이게 그냥 도장 나부랭이 하나처럼 생겼지만요. 이 위력이 굉장합니다. 왜냐면요. 친구들이요. 이게 100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찍어가지고 제가 나눠주면서,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호들갑을 좀 떨어주고요.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여기를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100점을 받습니다. 계속 100점을 받고요. 막 하나 틀면 그냥 아우 막 난리 나요. 그냥 이 친구들이 요 칭찬받는 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새 과학을 되게 잘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통합과학만큼은 자기가 좀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자세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혹여 다른 과목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학이라도 100점을 받게 되면은 이걸 원동력으로 해서 다른 과목에서도 조금 더 힘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쓰담쓰담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제가 중간고사 대비반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솔직히. 요거 다 시켜가지고 보내는 데 있어서 저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거 100점 받고 칭찬 한번 받으면요, 얼굴이 그냥 친구들이 밝게 빛나서 집에 가는 모습 보기 좋고요. 시험 잘 보면은 또 이제 친구들이 더 신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 잘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가지고 공부를 잘 시키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번 이제 겨울방학 때 어머님들께서 다른 걸로 바쁘시지 않으면 놀리시기 뭐 하시면요. 일요일 날 오전에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중학교 때 과학을 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물리하고 화학 부분에서 잊어버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잊어버린 게 있어서 그거 잊어버린 거 주워 담고 챙겨가지고 3월 달에 통과해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중학교 때 했던 걸 잊어버린 거를 그 시간에 다시 리뷰를 해주기는 시간상으로 조금 박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약간 까먹은 원소기호라든가 화학 반응식 꾸미기, 그 다음에 그 역학, 물리 역학이라든가 전자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 쓰기 이런 것들을 제가 방학 동안에 좀 차근차근 챙겨가지고 3월 달로 바로 넘어갈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제가 좀 조율을 하려고 해요. 원래 겨울방학 때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할 만큼 친구들이 시간이 여유롭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통합과학을 그냥 들어갔을 때 친구들끼리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3학년 때 그러니까 3월 달에 와가지고 그냥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되는데 혹여나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들을 좀 까먹었다라는 피드백을 어머님께 학생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방학 때 노는이 그냥 보내주셔서 제가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잘 데리고 잘 3월 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먼저 주시면은 조금 제가 공부시키는데 편안할 것 같아요.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네, 저 화학 전공자고요. 화학하고 통합과 그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소고에서 제가 학교 수업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교사예요. 예. 학원 경력은 17년가량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다원하고 대치메카 그리고 서초에서 세화 여고 수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력면에서는 어머님들께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우리 친구들을 예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쁘게 쓰담쓰담 토닥토닥 잘 공부시켜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그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은요, 항상 일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어요. 방학 때도 일요일 아침 오전 9시 30분, 학기가 시작해도 오전 9시 30분 일요일. 그 시간은 항상 비워두세요. 제가 대치메카에서 그 수업을 항상 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다른 거 짜실 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